여러분 곁에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알아볼 5가지 부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심지어 친구라면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정을 줄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이롭기 때문이죠. 이 5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지혜라 생각하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는 모르지만 이런 인간관계에서 외로워질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럴 때는 사람을 더욱 조심해서 사귀어야 한다. 외로울 때는 내 곁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이미 인간관계를 맺어버려서 삶이 점점 안 풀리는 사람, 외로움이 싫어서 남에게 휘둘리더라도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할 말이 있어도 절대 못하는 사람 등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운 나머지 외로움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풀려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바른 길이 절대 아니고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로운 사람에게 친한 척 접근하여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것이 약점이기에 넌 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을 조종하려 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휘둘리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안 생기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기 쉽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이기에 내가 보는 시야는 그 사람뿐으로 정말 좁아져 버린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에 책임도 내가 지고 결과도 내가 얻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면 자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대로만 살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기형적인 상태가 되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된다. 외로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휘둘린다면 한시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기에 오직 삶의 모든 것은 남을 이용하는 짐승 같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혹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며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멀리하라.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 누구 한 사람 일방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서로가 의지하는 관계, 같이 있으면 행복한 관계다. 이렇듯 사람은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만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차라리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 외로움을 금방 끝낼 수 있다. 내가 발전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에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쉽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 의존하고 있다면 의존을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은 인간인 이상 괴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고독에 익숙해지면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두 번째, 말을 뱉어놓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주변에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이롭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일로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기분이 좋아 보여서 지난번에 크게 화냈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언제? 라며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쩔 때는 가족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특히 부부 싸움할 때 툭하면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당하는 배우자도 감정이 상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싶지만 그저 자식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는다. 이렇게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 집어던졌던 상대는 어느 순간 혼자 기분이 풀려서 실실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오곤 한다. 당하는 배우자는 그걸 그냥 받아준다.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또 화를 내기에 내가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계속 받아준다면 몹쓸 행동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참는 것은 배우자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원래 우리 가정은 이랬잖아. 안 그러더니 왜 화를 내? 라고 말하며 화를 참고 부드럽게 행동을 지적해줘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다. 사람인 이상 기억을 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에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은 행동을 하고도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 나쁜 사람을 빨리 알아채고 나쁜 행동을 계속 받아주다. 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자신이 했던 안 좋은 말과 행동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남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자신이 잘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생색을 내며 남들이 잊어도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실수는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거나 혹은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없다고 단정짓는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거나 힘이 약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다치는 것에 둔감하다. 권력과 힘이 있기에 지적당할 일도 거의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에 타인의 반응에 둔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참고 넘어가다 보니 그 사람이 그런 권력과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차반으로 행동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받아주다 보니 권력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착각을 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 날뛰는 일이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계속 받아주면 안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더욱 더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기에 억지로 참아낼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손 쉽게 끊어버리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끊을 수 없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행동을 참지만 말고 초장부터 안 좋은 행동이란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저 참기만 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간다면 그런 사람의 행동을 바꿀 기회는 좀처럼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만약 부부를 예로 들어보면
상대방의 안 좋은 행동에도 참고 맞춰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를 하라. 그 사람은 상대방이 받아주기에 자신의 감정을 다 풀어냈던 것이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의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그런 행동에도 옳다며 받아주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면 내 화를 다 받아주던 상대방의 빈자리를 느끼고 누구보다 상대방이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받아주지 않기에 혼잣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참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자식이 크면 예전에 걱정했던 부분들도 대부분 사라진다.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에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면 이때는 자기 힘을 발휘해도 괜찮다. 이런 힘에 주춤하게 되고 성격이 죽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세 번째, 인연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인연에 집착하며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다. 그렇기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처음 봤는데도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가게의 점원이나 경비원 등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갑질하며 막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수강생이나 손님, 거래처 직원에게 함부로 갑질하며 대하는 사람도 있다. 꼭 돈을 냈다고 해서 다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질은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다. 수강생처럼 배우기 위해 돈을 냈는데 이러한 경우 돈을 냈다고 갑이 아니라 배워야만 하는 입장이기에 쉽게 돈을 내고도 을의 처지가 된다.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갑질을 일삼는 못된 성격을 가진 상대방은 상대가 절박한 모습을 보일 때 무례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려 한다. 상대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욱 더 갑의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데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멀리해야만 한다. 상대의 절박함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나쁘지 않기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내일이라도 내 형편이 나빠진다면 그 즉시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저 바로 눈앞의 이익만 보며 인간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관계가 가볍고 멀리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갖고 있어서 조금 나중에 찾아올 큰 이익을 자신의 손으로 날려놓고서도 당장 찾아올 작은 이익에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절대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둔다면 스스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기에 손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거래처와도 거래가 끊어지는 등 일이 잘 안 풀리는 원흉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태도로 나가야만 한다. 특히 잘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들에겐 절대 금물이다. 다른 사람들에겐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보이고 상대에게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거만해지기 때문이다. 착하고 능력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모두 무너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나중에 가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에게 갑질당하던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이런 결과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라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큰 계기가 있거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좋은 영향을 줘야 하지만 자신이 인연을 하찮게 했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은 모여들지 않으며 사람이 바뀔 만한 계기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작은 인연은 가소롭게 생각하고 오로지 큰 인연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힌다. 만일 누군가 갑질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절대로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착한 마음은 접어두어라. 이런 착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계속 받아주게 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하기에 절대 이런 행동을 받아주지 말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네 번째, 친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친한 사이에서 놀리는 일은 종종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인간관계를 점검해보면 이런 사람 대부분은 멀어져 있다. 나이 들어 만나는 모임에서 어릴 때처럼 거리낌 없이 놀리는 친구에겐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나이 먹고 그런 얘기나 하냐? 라며 핀잔을 심심치 않게 한다. 이건 마냥 유치해서만은 아니다. 기분 나쁜 소리는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자주 듣게 되면 더 이상 장난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듣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라고 할 수 없다. 거리낌 없이 놀리는 친구들은 거리낌 없다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순수한 마음에서 친구를 조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쌍방이기에 일방적인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주위에서 이를 두고 철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 감정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인간관계의 저서들을 살펴보아도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하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놀린다고 한다. 상대방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기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친구의 단점과 아픈 곳을 찌른다.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게도 자기 재미에 빠져 자기가 선을 넘은 줄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은연중에 싫은 표현을 한다.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깨질까봐 참으면서 넌지시 티를 내기도 하고 자제하라며 한마디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선을 넘었더라도 남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는 우정을 길게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먹혔다는 생각에 더 크게 떠들고 다른 주제로 조롱하고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는 반응을 하기도 한다. 거리낌 없이 조롱한 본인이 잘못이거늘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옹졸하다며 분위기를 깬다며 장난도 못 받아주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행동이다. 내가 남을 조롱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친구들도 멀어지게 된다. 상대방을 향한 말이 선을 넘어가면 농담은 비웃음이 되고 이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말을 꼭 명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라. 친할수록 더욱 더 조심하고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야 말로 큰 다툼 없이 평생 갈 친구이다. 다섯 번째,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아부를 하는 모습은 분명 티가 나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묘한 심리가 있다. 이런 자들은 살갑게 다가와 언니, 오빠, 형님이라는 친근감 있는 호칭을 쓰며 정답게 굴기에 시간이 흐르면 금세 친해지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난다. 친하다는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손절하거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꾼다. 아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라. 칭찬을 과하게 하는 사람, 무조건 상대 의견이 맞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적인 저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항상 내 기분을 맞춰주려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항상 내 편만 드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다. 그렇게 나의 편을 들어가며 신뢰를 쌓고 기회가 오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 덕을 보려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기에 내가 잘 나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주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대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진짜 내 친구를 챙기는 것이 이롭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 친구에서는 안 되는 5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에서는 안 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